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희정, 이재명 지사와 시장을 얘기하기 앞서서 이 두 분이 받은 표가 과연 본선에서 어디로 갈 거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 아닌가요? 예. 두 후보의 역할까지 좀 연관지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지금 막상 막하였는데 이들이 차기에 누가 더 앞서갈 수 있느냐는 남은 본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또 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선에서 남의 일 보듯이 한 어떤 이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더 지지를 거둘 가능성이 크고, 예. 제 일처럼 좀 더 나서는 그 후보에게 더 관심이 집중될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들을 지지했던 어떤 지지자들이 얼마나 딸려올 것인가, 이것도 물론 그 후보가 그렇게 하는 역할에 따라서 다 오는 건 다 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의 예. 어느 정도 적극적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고,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안희정 지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선 가능성이 이제 경선에 이길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급격히 지지세가 빠지는 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 지지세가 바로 안철수 전 대표에게 갔었는데 그 남은 기간에도 아직까지 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켜내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본인의 향후 정치적 가능성도 열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재명 시장의 지지세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견고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전통적인 지지층이고, 그래서 앞으로 큰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큰데 이 안희정 지사의 지지세는 흩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근데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런 지지세도 모을 겸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조 변호사님, 통상적으로 이제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를 보게 되면 안희정 지사의 지지는 안철수 이제 후보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가상으로 해보면은 안희정 지사 지지하는 사람들을 2차 다시 조사해보면 안철수 쪽으로 제일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문재인.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나머지 이제 좀 흩어지고. 근데 이제 반면에 이재명 시장의 지지층은 60% 정도가 문재인 후보한테 오고, 안철수 쪽한테는 이제 많이 안 가고, 아마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끝나고 나면, 떨어진 후보들에게 무슨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긴다든지. 그런데 안 주지 않을까요? 안 줄 것 같은 느낌이. 그거는 뭐 제가 내부 관계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한번 전화해 보시면 안 될까요? 제가 번호를 몰라서요.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그런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되게 흥행도 했었고 경선 자체가 서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각이 서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안희정 지사 측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를 싫어하는, 그리고 선택을 안 할 것 같은 사람들도 지금 많이 지지 세력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전 대표의 그 단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이 확장성 아니었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하려면 안희정 지사 측을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마 그 일환으로 관련된 중책을 맡기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전 대표 측의 노력만이 아니라 안희정 지사 측에서도 이런 적극성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이번만이 선거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번 차차기를 또 노려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안희정 지사께서 문재인 전 대표에 관련된 부분을 어물쩍 미지근하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민주당 지지층이 또 실망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도 학습을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그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전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듯한 모습 때문에 실망해서 조금 안철수 후보에 관련된 부분을 철회하신 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다음번 대통령 선거를 생각한다면 본인에 관련된 역량을 총동원해서 문재인 전 대표의 문재인 후보에 관련된 당선을 압도적으로 이끄는 게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 이경수 교수님, 뭐 정보를 들은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정보를 들은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사전에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이재명 지사나 안희정 시장,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이재명 시장, 안희정 지사. 맞습니다. 두 분은 현직 공무원이시거든요. 이분들은 법적으로 선거대책기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지를 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죠. 아니, 못 들어갑니다. 사표 내면. 사표 내시겠어요? 보궐선거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두 분은 선대기구에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은 누가 해야 되냐면 문재인 후보가 공을 떠안은 거예요. 두 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예를 들어가지고 좀 상당히 경선 기간 중에서 상당히 뭐 껄끄러웠던 예를 들어가지고 박영선 의원. 예. 적극적으로 선대위원장으로 앉힌다든지 대신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건 그 문재인 지지층에서 반대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안희정 지사 대신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모시는 그런 포용력 있는 것들을 보여줘야만 아마 적극적으로 올 거예요. 아니 문 후보는 포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 또 그 한가닥 승진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거든요. 앵커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예. 지금 아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 문재인 대세론을 얘기하면서 예. 이게 끝까지 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키포인트 중에 하나 바로 그거예요. 아직 그 얘기는 안 했어요. 할 얘기정이에요, 저희가? 미리 얘기하게 되는데 예. 핵심은 두 가지인데 반드시 상대편에 있는 후보를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끌어안느냐는 부분 첫 번째 보여지는 부분이고 중요하겠죠, 그게.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측근들이 예. 사고 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하. 두 개가 핵심이에요. 그게 예. 변수입니다. 끌어들이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측근이 사고 치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 자, 그래서 고재열 기자님, 네. 지금 이제 역대 선거에 비해서 그렇게 난타전이 심하진 않았다. 진흙탕 싸움이 심하진 않았다. 그런데 그래도 옆에서 우리가 지켜보는 관점에서는 좀 아프게들 싸웠단 말이에요. 네. 몸 뒤로 두들겨 패진 않았는데 송곳 바늘로 콕콕 찔렀단 말이에요. 바늘 찌른 게도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팬일까요? 이제 특히 특히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측. 이 지지자들의 어떤 그런 그 상처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경선이 끝날 무렵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런 어떤 그 공격에 대해서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뭐 그런 그래서 언제 선거 끝난 다음에 아니면 선거 와중에? 다 끝나서. 다 끝나서 자제하는 게 좋겠다. 하기 전에 잔뜩 공격해놓고 다 끝난 다음에 자제하라면 자기들 유리한 것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저도 이렇게 만시지탄을 느끼지만, 그래서 이제 뭐, 상처나는데 소금 뿌리지 말라는 정도의 뭐 그런 표현이겠죠. 그리고 또 나중에 보니까, 그런 어떤 그 SNS상에서 공격을 했던 그 사람을 이렇게 알고 보니까 또 60대 할머니였다. 뭐 이제 그런 보도도 나오곤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그 전에 충분히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뭐랄까 통제라는 좀 표현은 그렇지만 자제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요새는 아이돌 팬클럽들도 그렇게 하는 게 오빠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바로 한나절 만에 진압이 돼요. 네. 오빠한테 도움 안 된다, 누나한테 도움 안 된다. 예.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뭐 그 어떤 보도에서 상의 메일 보내다가 그런 이제 어떤 그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 사과 메일까지 막 와요. 네. 그럴 정도로 되는데 다 어른들 아니에요. 어른들이 그리고 저 멀리 정말 어떤 뜻을 함께하지 않는 그런 그 다른 정당의 후보에 대한 것도 아니고 같은 정당에 경선 하나 치르는데 그렇게 갈라지게 질리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 과정에서 먼저 좀 다지고 왔어야 되는데 좀 너무 늦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조대진 그 변호사님 아까 이제 당위를 얘기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희정, 이재명 지지, 특히 이제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측이 갖고 있었던 이거보다 쫓아가고 우리 힘이 약한데 일방적으로 당했다라고 하는 심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후보 지층이나 그쪽 캠프에서는 야 해도 너무하는 거야, 그냥 뭐 즐겁하게 만든다는 얘기를 새벽 2시에 페이스북에다 올려놓고 또 현장에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뭐가 그렇게 사람을 즐겁하게 만드냐 이런 등의 감정이 있을 터인데 이건 이제 닭과 계란의 관계란 말이에요. 뭐가 먼저 뭐가 나중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야 니랑 먼저 잘하면 우리가 잘하지. 그리고 상대방에서 무슨 얘기가 먼저 하니까 먼저 했지. 이러면서 이게 끝나지 않는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부부 싸움하고 똑같습니다. 남편 말만 들으면 아내가 제일 잘못한 것 같고. 본인의 문화적 그 일상을 다른 사람의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변호사로서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처럼 서로 그 서운하고 이렇게 감정적인 얘기만 하면 끝이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큰 목표를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경선에 참여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지금 경선에 참여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주당 후보에 그 관련된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일 거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모아서 관련된 더불어민주당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최종의 목표니까 화해를 해야죠. 결국에는 사랑 싸움 정도다. 뭐 말할 때는 상처받고 말할 때는 속상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화해하는 거. 그러니까 누구 선을 따지 않고 화해하는 것 자체가 목표라고 생각하고 이제 선을 따질 게 아니라 이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내 문제는 없고 이제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대선은 형성이 돼 있는데 네네. 자,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문재인 후보의 적극적이고 전통적인 지지층만으로 안 되고 외연을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자 내부에서 이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당내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당 외에 있는 안철수 후보에게 넘어가는 것도 골치 아프고 그다음에 반문정서라고 하는 것을 갖고 끊임없이 여론에서 생산해내고 있고 또 하나는 나머지 세 개의 당이 정의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집중파를 퍼붓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일단 내부에 대한 결속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승자가 예. 넓은 아량으로 적극 껴안아야 돼요. 그래서 주위를 또 설득하는 것도 그것도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그분들을 껴안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는데 한 가지는 좀 안심에 들 부분이 뭐 안심이란 말을 좀 하는 게 좀 안 맞습니다만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을 뭐 전부 다 그렇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사실은 반기문 총장이 낙마하면서 옮겨갔고 그 중에서 일부가 또 안철수 지지층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안희정 지사의 어떤 그런 지지층 전체를 갖다가 다 100%는 껴안는 게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껴안는 모습 보여주면 되고 그다음에 밖에 있는 당들의 공격을 어떻게 피할 거예요, 그거는 정면 돌파를 해야죠. 예. 그건 어차피 선거전입니다. 예. 선거전에는 포지티브 전략도 있고 네거티브 전략도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픈 점을 팩트르면은 상대의 아픈 점도 계속 찌르는 게 그게 선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가는 게 맞고 또 인정할 것도 오히려 인정해야 돼요. 오히려 자꾸 아니다 하면 나중에 그게 사실로 어떤 경우도 밝혀지면 더 크게 상처가 오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런데 아들 문제가 있잖아요. 아들 문제. 이거 갖고 정말 아들 문제가 이미 팩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보는데 이제 이번에 좀 짜증 비슷하게 냈단 말이에요. 막 고마해라. 막 고마해. 부산 롯데 응원 야구 가보셨어요? 알죠? 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렇죠. 하면 이 호남 쪽 표현으로는 거시기거든요. 그렇죠. 다 통하는 거예요, 그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얘기할까요? 아들 문제는 어떻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저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럼 기자한테 물어볼까요? 그게 맞는 것 같고. 네. 사실은 이제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국민들한테 감정법상으로는 조금 이렇게 약간 약이 오르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거기에 당시에 7세인데 이렇게 아들이 그런데 이렇게 5급이라니까 이제 좀 높게 보시는 거죠. 이게 사실 5급 공무원이 아니라 이 공기업의 5급이니까 이제 다른 것인데 이제 그런데 이전에 참여정부 시절 때 입사를 한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이전에 여러 단계에서 그런 이제 검증이 이루어진 것도 맞고 근데 그리고 사실은 이 문재인 후보의 어떤 이제 팩트 검증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이 설명한 사안이 이 사안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자세히 설명도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후보가 더 친절할 필요가 있다.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막 고마해는 지지자들 안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해법이에요. 네. 그리고 이 일반 국민들은 그 문제 구조 사실 잘 몰라요. 잘 모르죠. 네, 그리고 해명이 됐다는데 어떻게 해명이 됐다는 것이냐. 10년이 흘렀다고 하지만 그 많은 분들만 알지. 여기 있는 분들도 지금 다 잘 몰라요. 그 사안에 대한 쟁점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것만 해서 한 10가지 정도는 있고 그런데 이미 해명은 잘했어요. 그러면 그렇더라도 반복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체적으로 계속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부분으로 또 다시 어떤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따지더라도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하려는 그런 이제 결정을 하려고 말려고 하는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이른바 마녀 사냥을 하면 저는 이 아들 얘기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해명이 됐는지 잘 모릅니다. 조대인 변호사는 잘 아세요? 대충은 압니다. 대충 아세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금 그 고재열 기자 같은 경우는 좀 더 친절하게 계속 해명을 해라. 그죠. 근데 이제 저는 언제 이 집단적인 집단 지성에 대해서 늘 그 긍정적으로 보지만 집단적으로 이지매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싶은 게 오래전에 타진요라고 하는 네, 그렇죠.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타진요가 누구죠? 타블로입니다. 타블로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요구합니다. 예. 그런데 얘를 갖고 그 대학에 갖고 졸업장을 가져오고 학장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도 동일 인물이라고 얘기해도 졸업장이 조작됐고 학장은 매수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진실이 해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굳이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뭔 해명을 한들 어느 꼬투리를 안 잡겠냐. 맞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설명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암묵적으로 넘어갔다면 문제죠. 근데 여러 번 그리고 장시간 동안 여러 번의 검증을 거쳤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전 대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 정권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저번에는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리고 본인이 관련된 해명도 충분히 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안 하면 모르지만 너무 사소한 걸 자세히 설명을 하면 변명으로 또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아무리 지구인이고 내가 얼굴 봐도 사람인 것 같은데 남들이 저를 보고 예를 들면 외계인 같아요 얘기를 하면 아무리 지구인이라고 설명을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면 외계인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설득해도 나에 관련된 진실의 항변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그 얘기를 그만하자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문재인 후보를 지난 2012년 대선 때 보니까 어떤 측면이 있냐면요. 이 대선은 나의 일이고 가족이 같이 대선을 치르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까지는 같이 이제 정치 영역으로 오지만 자녀들이 내 대선 때문에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자녀를 끌어들이는 데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좀 소극적이더라고요. 2012년 보통 부모들이 자기가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기 위해서 자식이 집에서 싫다라도 막 두들겨 패고 나왔고 선거운동을 시키는데 경선 과정에 보면 안희정 지사 이렇게 이제 그 아들도 나왔던데 요즘은 이제 오히려 그 자녀들이 더 화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게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그리고 사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보면은 그런 이제 직계 좀비 속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선거 운동원 쓰는 기간까지 전에 가족이 할 여지가 더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되게 소극적이더라고요. 이를테면은 사실은 2012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경쟁할 때 어떤 가족 사진이 노출되면서 가장으로서의 모습이 보면서 되게 유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당시에 대한민국 남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선거 슬로건을 갔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거는 오히려 좀 문제. 대한민국 아빠 그랬을 때 정서하고 다르거든요. 여성분들한테 또 그래갖고 비판을 받았잖아요. 네. 대한민국 남자는 괜히 한 일이 돼버리고 바로 넣었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아빠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박근혜 후보는 대한민국 엄마라고 말을 못 하거든요. 뒤에 가족이 없으니까. 이를테면. 네, 그렇게 해서 가족들을 뭔가 이 가족을 건사하면서 어떤 이런 이제 안정감을 줄 수 있었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유리하게 쓸 수 있는 카드를 쓰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 아들이 전면에 들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문제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근데 재밌는 게 이 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공모전에서 그런 이 주목받은 작품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그 공모전 작품을 유튜브에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봤는데 뜻밖의 반전이 있었어요. 작품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해서는 이거는 되게 대단하다. 그래서 상당히 검색해 보시면은 그 작품에 대해서는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좀 더 친절하게 나올 필요가 있겠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지금 이 문제로 깊이 들어가면은 그 부분에 어떤 쟁점이 된다면 이게 논란이 되는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프레임으로 가기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나오게 됩니다, 아들이. 근데
빨리 초기에 나와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말 이게 한 10년 동안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 골치 아플 거예요. 근데 그게 예. 전례가 있어서 그래요. 소위 말하는 이해창 그 후보 그렇죠. 아들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처음에 DJP한테도 40원표를 줬는데 그 다음에 또 노무현 대통령하고 2차전 붙었을 때도 또 그 문제가 그 문제가 나왔죠. 나오면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자식에 관한 문제는 이게 감성에 관한 문제거든요. 네. 차라리 정책 같으면 얼마든 치고받을 수 있는데 자식 문제는 치고받을 수도 없는 그런 해명을 있어요.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상해지고. 그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또 아플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희정, 이재명 이 지사와 시장을 얘기하기 앞서서 이 두 분이 받은 표가 과연 본선에서 어디로 갈 거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 아닌가요? 예. 두 후보의 역할까지 좀 연관지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지금 막상 막하였는데 이들이 차기에 누가 더 앞서갈 수 있느냐는 남은 본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또 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선에서 남의 일 보듯이 한 어떤 이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더 지지를 거둘 가능성이 크고, 예. 제 일처럼 좀 더 나서는 그 후보에게 더 관심이 집중될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들을 지지했던 어떤 지지자들이 얼마나 딸려올 것인가, 이것도 물론 그 후보가 그렇게 하는 역할에 따라서 다 오는 건 다 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의 예. 어느 정도 적극적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고,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안희정 지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선 가능성이 이제 경선에 이길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급격히 지지세가 빠지는 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지지세가 바로 안철수 전 대표에게 갔었는데 그 남은 기간에도 아직까지 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켜내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본인의 향후 정치적 가능성도 열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재명 시장의 지지세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견고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전통적인 지지층이고, 그래서 앞으로 큰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큰데 이 안희정 지사의 지지세는 흩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근데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런 지지세도 모을 겸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조 변호사님, 통상적으로 이제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를 보게 되면 안희정 지사의 지지는 안철수 이제 후보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가상으로 해보면은 안희정 지사 지지하는 사람들을 2차 다시 조사해보면 안철수 쪽으로 제일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문재인.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나머지 이제 좀 흩어지고. 근데 이제 반면에 이재명 시장의 지지층은 60% 정도가 문재인 후보한테 오고, 안철수 쪽한테는 이제 많이 안 가고, 아마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끝나고 나면, 떨어진 후보들에게 무슨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긴다든지. 그런데 안 주지 않을까요? 안 줄 것 같은 느낌이. 그거는 뭐 제가 내부 관계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한번 전화해 보시면 안 될까요? 제가 번호를 몰라서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그런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되게 흥행도 했었고 경선 자체가 예. 서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각이 서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안희정 지사 측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를 싫어하는 그리고 예. 선택을 안 할 것 같은 사람들도 지금 옆에서 우리가 지켜보는 관점에서는 좀 아프게들 싸웠단 말이에요. 네. 몽 뒤로 두들겨 패진 않았는데 송곳 바늘로 콕콕 찔렀단 말이에요. 바늘 찌른 게도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하필일까요? 이제 특히 특히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측. 이 지지자들의 어떤 그런 그 상처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경선이 끝날 무렵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런 어떤 그 공격에 대해서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뭐 그런, 그래서 언제 선거 끝난 다음에 아니면 선거 와중에? 다 끝나서. 다 끝나서 자제하는 게 좋겠다. 하기 전에 잔뜩 공격해놓고 다 끝나면 자제하라면 자기들 유리한 것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저도 이렇게 만시지탄을 느끼지만, 그래서 이제 뭐, 상처나는데 소금 뿌리지 말라는 정도의 뭐 그런 표현이겠죠. 그리고 또 나중에 보니까, 그런 어떤 그 SNS상에서 공격을 했던 그 사람을 이렇게 알고 보니까 또 60대 할머니였다. 뭐 이제 그런 보도도 나오곤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그 전에
이 충분히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뭐랄까 통제라는 좀 표현은 그렇지만 자제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요새는 아이돌 팬클럽들도 그렇게 하는 게 오빠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바로 한나절 만에 진압이 돼요. 네. 오빠한테 도움 안 된다, 누나한테 도움 안 된다. 예. 그러면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뭐 그 어떤 보도에서 상의 메일 보내다가 그런 이제 어떤 그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 사과 메일까지 막 와요. 네. 그럴 정도로 되는데 다 어른들 아니에요. 어른들이 그리고 저 멀리 정말 그래서 현실적으로 두 분은 선대 기구에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은 누가 해야 되냐면 문재인 후보가 공을 떠안은 거예요. 두 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상당히 경선 기간 중에서 상당히 뭐 껄끄러웠던 예를 들어 가지고 저 박영선 의원 예. 적극적으로 선대위원장으로 앉힌다든지 대신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건 그 문재인 지지층에서 반대할 것 같은데?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안희정 지사 대신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모시는 그런 포용력 있는 것들을 보여줘야만 아마 적극적으로 올 거예요. 아니, 문 후보는 포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 또 그 한가닥 승진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거든요. 앵커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예. 지금 아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 문재인 대세론을 얘기하면서 예. 이게 끝까지 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키포인트 중에 하나 바로 그거예요. 아직 그 얘기는 안 했어요. 할 얘기정이에요, 예. 미리 얘기하게 되는데 예. 핵심은 두 가지인데 반드시 상대편에 있는 후보를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끌어안느냐는 부분 첫 번째 보여지는 부분이고 중요하겠죠, 그게. 예.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측근들이 예. 사고 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하. 예. 두 개가 핵심이에요. 그게 예. 변수입니다. 끌어들이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측근이 사고 치지 말아야 네네. 되는 것 하나. 자, 그래서 고재열 기자님, 네. 지금 이제 역대 선거에 비해서 그렇게 난타전이 심하진 않았다. 진흙탕 싸움이 심하진 않았다. 그런데 그래도 많이 지지 세력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전 대표의 그 단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이 확장성 아니었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하려면 안희정 지사 측을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마 그 일환으로 관련된 중책을 맡기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전 대표 측의 노력만이 아니라 안희정 지사 측에서도 이런 적극성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이번만이 선거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번 차차기를 또 노려야 되는데 예. 만약에 이번에 안희정 지사께서 문재인 전 대표에 관련된 부분을 어물쩍 미지근하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민주당 지지층이 또 실망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또 학습을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그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전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듯한 모습 때문에 실망해서 조금 안철수 후보에 관련된 부분을 철회하신 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다음번 대통령 선거를 생각한다면 본인에 관련된 역량을 총동원해서 문재인 전 대표의 문재인 후보에 관련된 당선을 압도적으로 이끄는 게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 이경수 교수님, 뭐 정보를 들은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정보를 들은 게 아니고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사전에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예. 이재명 지사나 안희정 시장,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이재명 시장, 안희정 지사. 맞습니다. 예. 두 분은 현직 공무원이시거든요. 예. 이분들은 법적으로 선거대책기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지를 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죠. 아니, 못 들어갑니다. 아니, 사표 내면. 사표 내시겠어요? 보궐선거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